근데 자, 이게 폐허 동인지 동인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굴까요? 거기다 여기 앞에 무슨 사진까지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이며 이분은 누굴까? 예, 바로 이분이 아까 예, who was she? 그 여자가 웬 서양 여자가 거기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어? 그다음에 그녀가 왜 거기에 있냐?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전개가 될 텐데 바로 제가 서두에서 소개한 아그네스 몰드윈 알렉산더 그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처녀 시대 때 찍은 사진인데 자, 이분이 그럼 왜 거기 있냐? 그죠? 예, 왜 폐허동인은 아닌데 왜 거기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아그네스는 아그네스는 제가 아그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처녀 그다음에 젊은 한 20대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그네스는 이른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하는 독실한 가정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아그네스 알렉산더한테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건 기독교인이라면은 소위 회심, 다시 태어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항상 들었는데 자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가고 뭐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했는데 뭔가 그냥 화끈한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 혹은 열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차제에 25살이 되던 1900년에 이제 용기를 내서 미국 본토와 유럽을 다녀오는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백인들 가운데 이렇게 적금도 하고 이렇게 돈도 모으고 해가지고 아니면 친척들이 돈도 주고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미국에도 가고 미국 본토에도 가고 또 대부분이 다 유럽 본토에서 이제 이민 온 분들이니까 그죠? 그 선조들이 있는 유럽에도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그룹이 생겼는데 그 그룹에 아그네스도 함께 가게 됐어요. 몸도 자 오늘날 같이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죠? 이 장거리 여행인데 굉장히 불편하죠. 몸도 건강치 않은 처녀가 그것도 혼자 여객선을 타고 먼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안 보내주려 했겠죠. 네 돈 있으면 가라 그랬더니 또 친척들이 좀 돈을 보태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친척들이 돈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이었는데 바로 이 용기 있는 결단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그네스 알렉산더는 미국 본토를 거쳐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를 거쳐서 그해 11월 달에 이탈리아 로마로 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먼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차가 로마역에 도착하는 순간 그녀는 어쩐지 느낌에 자신의 목적지에 다다른 것 같다는 짜릿한 느낌을 느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쓴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한 펜션에 투숙하는 동안 그녀는 두 딸과 함께 펜션에 같은 펜션에 묵고 있던 중년 부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샤롯데 딕슨이라는 여인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온 분들이에요. 두 딸하고 같이. 아그네스는 왠지 그들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들이 얼굴에서 더없이 밝게 빛나는 뭔가 아우라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초면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부인의 손을 붙잡고 물었어요. 어떻게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나냐? 어떻게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그네스를 응접실 외진 곳으로 불러서 자신은 미국에서 온 샤롯 딕슨이고 두 딸과 함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성지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로마에 들러서 지금 이 펜션에 묵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 유필로 쓴 짧은 기도를 하나 줬어요. 기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가슴이 뛰었다고 그래요. 눈에서 눈물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한편의 짧은 기도는
자신의 오랜 소망에 대한 답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딕슨 부인을 이틀 연속 더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딕슨 부인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하면서도 뭐 새로운 신앙이라든가 혹은 바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창기 미국 바하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딕슨 부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또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주변에. 아무튼 딕슨 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지 3일째 되는 날, 아그네스 알렉산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뭔가 확 깨달은 거예요. 이제 기록이 이런 기록이 전부 다 알렉산더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영어 제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뭔가 확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2000년간 학수고대한 예수님이 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딕슨 부인을 자신의 부항으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서야 딕슨 부인이 예, 당신의 얼굴에 그 사실이 적혀 있군요. 이렇게 그것도 직답을 피하고 예수님이 오셨죠? 이렇게 물으니까 딕슨 부인이 예, 당신의 얼굴에 그 사실이 적혀 있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실을 확신을 했군요 하는 그런 이제 그 답을 주고 뭐라고 주의를 줬냐면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실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25살의 하와이 태생 미국 여성 아그네스 알렉산더는 멀리 이탈리아 로마에서 새로운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901년 3월 달에 아그네스는 딕슨 부인이 헤어지기 전에 준 그 주소를 몇 개 줬는데 그 주소를 갖고서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프랑스 바하이들 메이 앨리스 볼레스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는데요. 당시 파리는 이미 바하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바하이 본부로 성지순례를 오가는 미국 바하이들이나 영국 바하이들이 꼭 들려가는 도시였습니다. 파리가. 교통편이 그랬던 거예요. 파리가 이제 교통편이 좋으니까 거기를 들러서 이제 마르세유나 이런 남쪽 지중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들어간 거죠. 파리에 머무는 동안 아그네스는 그런 바하이들은 물론 압돌 바하의 지령당력을 엮은 미국 여성 로우라 클리포드 바하니 혹은 압돌 바하께서 미국으로 파견한 페르사 출신의 대학자가 있었는데 미르자 압돌 파들이라는 학자인데 그 페르시아 사람이죠. 그를 만나서 자신의 새로운 신앙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더 깊게 했습니다. 그렇게 유럽 여행 중 다시 태어난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고향인 하와이 호놀룰루로 돌아간 것은 1901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땅을 밟은 최초의 바하이는 다름 아닌 하와이 태생 여성, 그것도 명문 기독교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난 수줍음 많고 병약했던 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종교로 개종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그리고 그 친척들에게 그녀는 이제 못생긴 미운 오리새끼가 된 거죠. 그러나 그녀는 그로 인한 긴장 관계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들과 원만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뭐 자기 자식이 그랬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비록 새로운 신앙,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뭔가 이상한 그 신앙을 갖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 이론으로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 뭐 아그네스가 무슨 뭐 불교나 무슨 뭐 무슬림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느 기독교인보다도 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오히려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조용하게 바울라의 가르침을 주위에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빼고 가족 주위에 알렸고 그러한 노력으로 한 명, 두 명 새로운 바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향에 돌아온 지 9년이 되던 1910년, 이건 1909년 사진인데 1910년 마침내 9명의 그 의원으로 구성되는 바하이 행정기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LSA, 최초의 하와이 Local Spiritual Assembly가 1910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하와이에서. 그리고 2년 있다가 1912년에 12년에 그리고 13년에 연이어서 아그네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부모가 떠났어요. 이제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이제 부모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유산도 이제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1913년에 가을에 아그네스는 미국 본토를 거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갔습니다. 바하이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서 그의 겨울을 지낸 그녀는 1914년 봄에 이번엔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이제 파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 관할하고 있던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갔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그런데 웬걸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리고 압돌바께서도 벌써 곧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을 알고서 순례객들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대는 일본으로 가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고서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그렇다면은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어수선하고 그 일부에서는 막 전쟁이 그 전선이 형성되어서 지금 전투가 이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그 아그네스 알렉산더는 어떻게 가까스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가까스로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그 항구에까지 가서 거기에 정박되어 있던 일본행 여객선 미야자키 마루호를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루호를 싣고서 그 다음 이게 1914년에 이제 일본에 도착하는데 이게 참 기연인데 이 미야자키 마루호는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타고 간 그 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군함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배는 이제 침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941생으로 이 배를 타고서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1914년 11월 11일. 그러니까 아그네스 알렉산더는 하와이에 도착한 최초의 바하이이자 동시에 일본에 도착한 최초의 여성 바하이였습니다. 아그네스보다 조금 먼저 일본에 도착한 그 미국 남성 바하이가 그 의사였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바하이가 된 셈인데 같은 해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1914년에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본에 도착해서 한편으로는 그 언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일본 사람들 그 미국말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다행히 그때 일본에는 에스페란토 운동, 에스페란토 운동의 붐이 불었어요. 바로 1914년에 이 에스페란토를 전한 그 예로센코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일부는 영어 또 일부는 에스페란토로 하면서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하면서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계속 이제 에스페란토 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스페란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하이 신앙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 공용 언어, 세계 공용 문자와 그 말을 하나 채택을 하거나 새로 만들어라는 게 바하울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지 인류가 한 가족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모국어와 세계 공용어를 하나 채택을 하거나 만들어라는 것이 바하울라의 가르침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하이들 중에도 많은 바하이들이 에스페란토 운동을 했고, 특히 아그네스 알렉산더도 이 에스페란토 운동을 함께를 해서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는 에스페란토 운동의 역사를 뒤지면은 항상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나오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여기 지금 하나의 컨퍼런스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친구를 사귀고 에스페란토를 보급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하이 신앙을 전파를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스페란토 운동을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 조선 유학생들도 사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공초 오상순이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 어느 날 기도를 올리던 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아그네스 알렉산더는 상당히 직관적인, 이성적이고 어떤 뭐 이런 계산을 한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직관이 많이 발달된, 인투이션이 발달된 그런 분 같아요. 그 전기를 보면은. 그래서 어느 날 1920년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조선, 즉 한국으로 가서 바울라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인데 그 당시 1920년이면 벌써 1919년 그 전해에 3.1 김이독립 선언 운동이 있어가지고 조선이 완전히 시끄럽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예. 일본에서도 그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그 때문에 일본 조선에 있던 주둔에 있던 그 일본 군대나 일본 그 경찰이 굉장히 그 예민하던, 예? 특히 외국인들 활동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감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지금 시부사와 AH라는 인물인데요. 시부사와 H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일본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일본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제1국립은행, 그러니까 일본의 은행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가로도 굉장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을 갖춘 인물인데 어떻게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이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또 아주 자기 개인 저택에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그네스 알렉산더의 그 인품이라든가 혹은 그 신앙이 뭐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저러한 이제 가르침을 전하러 가고자 합니다. 하니까 그거 좋다. 그런 거라면은 내가 추천서를 써줬다 해가지고 추천서를 3장을 써줬다 그래요. 하나는 그 당시 일본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는데 그 중에 한 장은 1919년에 그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 조선 땅에 왔던 사이코 마코토에게 추천장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조선에 있던 최고 실력자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은행,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부산도지사 한테 이제 추천장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덕분에 조선에 와서도 일본 경치청, 경찰의 어떤 그런 간섭이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21년 8월 달에 조선 땅에 와서 한반도에 와서 한 달간 머물다가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 경성에는 명동성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도교 대교당 건물 높은 빌딩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이 정도의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아그네스는
바로 1920년 그 전해에 오상순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상순하고 굉장히 오상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얘기를 들어서 오상순을 만나야 되겠는데 오상순은 그 전해에 아까 제가 쪽강에 썼듯이 야기나하고 같이 그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제 연락이 안 됐어요.